네, 박현수 직무대리님 불과 4일 전에 참고인 조사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 피의자 전환이 될 수 있는 내란죄 수사 대상입니다. 서울청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박현수 직무대리의 결백함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들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거고 수도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청장이 2번 연속으로 내란죄 혐의로 입건돼서 공석이 될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대리께서 내란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출입 통제하면 안 된다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 혹은 경찰청장 그런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 없으시죠? 한 번도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 직무대리 본인에게 명령했던 상관들은 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상민 장관 지금까지도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하나같이 거짓 증언을 하고 혐의를 감추고 있으니까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추가 혐의가 드러나고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박현수 직무대리도 피의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다 끝나고 혐의를 벗은 이후에 승진을 하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란죄 수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언제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피의자로 전환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직무대행이 서울청장을 맡는 게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엄에 관여한 바 없고 장관이나 청장으로부터 계엄 제가 그 관련된 말씀을 지시를 드리는 게 받은 바 아니라고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고요. 언제든지 피의자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청장 자리로 가서 2번 연속으로 내란죄 혐의로 서울청장이 공석이 되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무대리 말고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위로 치안정감 6명이나 있잖아요. 서울청장이 필요하면 그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굳이 직무대행 본인이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직무대리 1명 승진하겠다고 서울청장이 2번 연속으로 내란죄 혐의로 교체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서울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이 더군다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선동 혐의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의 내란 수사를 맡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내란 수사 대상이 서울청장으로 있으면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누가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13만 경찰 조직과 서울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본인이 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더욱더 서울청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철저하게 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이호영 차장님께 마저 여쭙겠습니다. 박현수 서울청장 추천 본인이 직접 판단한 겁니까? 추천이라는 과정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아니 본인이 직접 판단한 겁니까? 같이 협의해서 판단한 겁니다. 어떤 면이 박현수 직무대리 어떤 면이 서울청장에 적합하길래 치안정감 6명을 다 건너뛰고 단수 추천하고 5시간 37분 만에 졸속 검증까지 감행하면서 임명을 했습니까? 협의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 때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란 연루 의혹이 없어야 서울청장,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참고인 조사한 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건 서울청장이 2번 연속 내란죄로 공석이 되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서울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리스크를 왜 감수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존의 치안정감 중에 내란 수사 안 생각합니다.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고인 조사 안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오문교, 김도형, 김수환 이 치안정감들보다 박현수 직무대리가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폭 인사를 지향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본인의 취한 정당 역량이나 내에서 리더나 서울청장을 리더십이나 임명하는 것이 맞겠죠. 소폭 인사, 큰 변동 없는 인사를 안정을 위해 추구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른 심지어 지방청도 오문규 치안정감은 김봉식 서울청장 임명할 때 후보로 추천돼서 이미 인사 검증도 거쳤던 사람이에요. 오문교 근데 치안장, 빠르게 서울청장을 임명해야 된다면 기존의 후보자였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문교 치안정감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개인적인 뭐 이게 있어서 배척이 어려웠습니다. 그럼 다른 치안정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그쪽에는 뭐 각 지방청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보직을 각 옮기지 않는 각 지방청을 담당하고 있죠. 모두가 네. 다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사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란에 대한 혐의와 의혹이 있는 후보를 임명 강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박현수 직무대리가 서울청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를 못하는데 추천한 본인도 어떤 국민과 서울 시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대로 인사검증하지 못했다. 윗선에서 시키니까 임명을 했는데 좀 국회나 국민들의 우려들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뭐 현재 박현수 치안 뭐 직무대리가 뭐 책임 치안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나중에 피의자 전환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뭐 제가 확실히 서울청장으로 있으니까 피의자 전환 안 되도록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니실 거라고 믿고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공정한 그렇다면 피의자 전환되면 그때 그 공백과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때는 뭐 바로 인사 그때 가서 조치 생각하실 거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왜 서울 시민들이 져야 하냐라고 여쭤보는 부담이 거예요. 아니고 이제 계속. 참고인 조사한 사람들 모두 부담이죠. 인사상 서울시 불이익을 준다면 서울청장 치안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서울청장이 2번 연속으로 바뀌어 나가서 공백이 되는데 부담이죠 당연히. 제가 한 달 전에 내란에 가담했던 경찰 간부들 인사 조치하라고 행안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진우 경비부장, 임경우 수사부장, 강상무 연금부서장 직무 배제 안 됐죠? 뭐 아직 경무관 인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직의 수장들이 내란에 연루돼서 잡혀간 지가 2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 경찰 조직을 쇄신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내란에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골라서 승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경찰이 내란 이후에 자정하고 쇄신했다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필요한 인사 조치는 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무리하게 서울청장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일단 직무 배제시키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의원님 그런 직무 배제 조치들은 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시는 거죠? 뭐 의원님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경찰 인사가 상위직부터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를 소폭으로나마 시행을 했던 거고요. 그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리더십 이런 걸 보고서 인사를 하는 거지 참고인 조사 받은 거 가지고 배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 오후에 마저 추가 질의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